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 댓글에 어떤 한 구독자분께서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자, 제가 시드머니가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3천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6만 원대일 때, 뭐 지금 같은 때겠죠. 6만 300원 요런 정도일 때 30주를 매수를 하고 1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좀 떨어져가지고 5만 8천 원 정도가 되면 또 30주를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좀 떨어져가지고 5만 6천 원대가 되면 30주를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가다가 5만 7천 원에서 5만 8천 원 정도로 반등을 하면 그때 30주를 분할 매도를 하고, 또 뭐 가다가 6만 원이 되면 그러면 30주를 또 분할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뭐 5만 8천 원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30주를 분할 매수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다 이제 제가 간단하게 댓글로 그게 솔루션은 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만 짧게 남겼는데, 이 주제로 요 분의 이 매매 방식을 가지고서 저희가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그 맞는 방법을 찾아가셔야 되는지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분의 이런 방식이 되게 최악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6만원인데 이거 삼성전자 10만원 갈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막 몰빵 때려야지,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보다는 당연히 진보된 방식일 거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방식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또 심플한 솔루션이라서 약점이 많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드리는 시간이고, 더 약점이 없는 방식까지 좀 얘기를 해드린다는 취지로 오늘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3천만 원을 가지고 삼성전자 30주. 그러면은 약 150에서 200만 원 사이 정도의 금액이 될 건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이거를 한 5% 정도라고 할게요. 실제로는 뭐 6% 정도도 되고 그러겠지만 비중으로 치게 되면 5% 정도를 매매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한번 매매할 때 여기서 5% 사고 여기서 5% 사고 그러면은 10이 되고, 여기서 또 5% 사게 되면은 15가 되고, 여기서 5% 팔게 되면은 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건데, 일단 최소한 이런 식으로 뭔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생각, 이 부분은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게 한계점이 너무 명확합니다. 가장 큰 한계점은 뭐냐면은 이게 수익은 정말 잘 안 나요. 나긴 나죠, 초반에. 근데 갈수록 종목이 어려워질수록 누적 비중은 묵직해져요. 이거는 결국에는 계속 대세 하락, 특히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을 포함하고 있는 대형주인데, 대세 상승에선 먹을 게 별로 없고 대세 하락에서는 내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를 심하게 물리죠. 즉 비중 크게 옴팡지게 물린다. 이게 지금처럼 매매하는 거에 가장 큰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매수할 때는 떨어질 때 계속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는데, 생각해보시면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만큼만 팔 수 있기 때문에 먹는데 되게 제약이 생기거든요. 물 타는 거는 끝까지 탈 수 있는 건데, 올라갈 때는 그냥 한 15% 들고 있는 거 팔고 나면 끝인 그런 경우까지 만들어지니까.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게 먹고 크게 잃는다. 여기서 가장 간단한 쉬운 대안은 지금 이렇게 하는 매매보다는 나은 대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비중, 지금 5%씩 사용했었던 이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훨씬 더 낮게. 그래야지 자금 고갈이 상대적으로 늦게 올 수 있으니까 하락도 웬만한 하락이 아니라 더 큰 하락까지 커버할 수 있다. 이게 그냥 되게 단순한 조치,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이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되게 대단하다, 되게 좋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쉬운 솔루션을 먼저 드린 거고, 여기까지 생각했으면은 중요한 포인트만 얹고 가면 되는 거죠. 일단 이거를 줄여줘야 돼. 그리고 이 자금의 한계점, 고갈점을 늘려줘야 돼. 이 포인트만 일단 머릿속에 인지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단순히 이 비중을 1%로 줄여, 2%로 줄여, 이렇게 또 다시 단순한 솔루션으로 가시지 말고 여기서 한 번 더 넘어가서 변화를 줘라 라는 솔루션으로, 대안책으로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변화를 준다는 거는 너무 정률이에요. 너무 정률. 딱 틀에 박힌 것처럼 여기서 5 이 정률을 깨세요. 5로 갔다가 때로는 여기서 1만 갈 수도 있고 여기서 10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올라갈 때도 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는 것도 5로 정해두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변화를 두고, 가격과
비중을 너무 정률로 딱딱딱딱 맞춰놨는데 그 정률을 깨줘라. 그게 실전형에 훨씬 더 가까워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게 돼야죠. 사실 주식을 좀 제대로 하는 분이라면 고수라는 말을 붙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당연히 정해진 비율대로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파는 게 아니라 뭐 때로는 떨어졌을 때 팔고 올라갔을 때 사는 뭐 그런 그냥 보여지는 결과론적으로 그런 행동들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돼야지 효율을 챙기면서 뭐 리스크 방어도 되고 수익 극대화도 되는 거라서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방향으로 매매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들으면은 그러면은 언제 더 많이 사고 언제 좀 덜 사고, 올라갈 때 사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원래 반등하면 팔아야 되는 건데 반등할 때도 사라고? 그럼 뭔가 좀 다른 게 있으니까 사라고 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네, 종목마다 성질이나 성격, 파동의 스타일은 다 다른데 일단 예시 종목이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 같아요. 6만원에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시작했다. 그리고 58,000원에 또 매수를 하고 56,000원에 매수를 하고 54,000원에 매수를 하고 52,000원에 또 매수를 하고, 뭐 좋아요. 이 방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 방법에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처음에 5를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좀 변화를 주다가 사실상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아랫부분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아랫부분 하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모든 종목이 그렇겠지만 대형주가 특히나 더 그래요. 그러면은 바닥을 어떻게 맞출 건데 이 부분하고 결국엔 실전에서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바닥을 맞추지 못해요. 완전한 바닥을 맞추지 못해요. 그래도 바닥 부금, 바닥 박스 정도, 이 정도면은 바닥 박스야, 이거를 추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바닥 박스는 어디에 밀접하게 연결이 될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저는 당연히 삼성의 개별적인 기업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시, 거시,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연동을 안 할 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정확한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종목만 가지고 논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시황적인 부분, 투심, 그리고 글로벌 투자 환경, 뭐 예를 들면 지금 금리, 환율 이런 것들도 삼성전자 주가에는 거의 다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종목이니까 여기까지 연결은 좀 해주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나 다양하게 봐야 되는 건데 58,000원에 사고 6만원에 판다라는 그 정해진 가격으로만 결정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쵸. 대형주가 좋은데 재무 안정성에서는 대형주만한 게 없죠. 그 다음에 익숙한 인지도 측면에서 대형주만한 게 없죠. 근데 대형주는 그만큼 알아야 되는 게 좀 많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르는 상태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성질의 투자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만큼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여기서 어느 순간에는 뭐 10, 20 아니면은 많이 넣을 때는 40, 50 아니면은 누군가는 70, 80까지도 확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매수를 하려면은 뭔가 신뢰도 있는 근거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파닥파닥거리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경제 요소를 잡아 나가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그렇게 해서 잡고 설령 여거를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바로 전환됐구나 하는 요런 타이밍을 추가적으로, 즉 내가 마지막에 산 가격보다 올랐지만 여기서 매수를 추가로 해줄 수 있는 판단, 이게 저는 대형주 매매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죠. 이게 안 되면은 사실 사고 팔고 이러면서 그냥 수수료만 날리거나 더 손해보는 그런 경우도 더 많으니까. 그쵸.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자,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요, 하나 이제 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거시적인 경제 안목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닌 중소형주 같은 거라던가 하다못해 테마주 같은 뭔가 좀 결이 다른 주식을 고르면, 그럼 지금 이분이 물어본 것 같은 그런 방법대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 또 이렇게 물어볼 것 같거든요. 일단 적용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으로 종목을 만약에 잘 골랐다라는 전제가 있게 되면은 삼성전자보다는 나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전제가 종목을 잘 고른다면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다른 일반 개별주, 테마주, 수급주 아니면 나쁘게 은어적으로 말하면 잡주를 골랐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가장 큰 장애물, 벽은 뭘까요? 변수예요. 재무가 삼성전자나 대형주랑 비교하게 되면은 취약하죠. 재무가 취약하다는 거는 유증을 포함해서 시비 발행 아니면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경영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행위들, 그게 주가에 영향을 끼치면서 변화되는 파동,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수로 인해서 대세 하락이라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동 안에서 급격한 급락, 하락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변수로 인해서. 이때 어떻게 컨트롤 할 건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투자에서는 A를 하나 B를 하나 결국에는 똑같이 하락에서의 대응적인 부분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좋다 나쁘다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수에 취약하지 않은 종목을 최대한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재무도 어느 정도 봐야 되고 파동도 봐야 되고 이런 게 맞는데, 이거를 또 다 따지다 보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삼성전자 대신에 카카오 대신에 LG화학 막 이런 같은 대형주 라인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한다는 게 어떻게 단순히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봐서 잘 찾아야 돼요. 이쪽 영역은 종목을 정말 많이 봐서 좀 선별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주식 처음 하면은 지금 같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 카카오, LG화학 그런 대형주들로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깨닫거든요. 아, 이거 경제 흐름을 내가 읽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거 무시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매수해서 매도하는 것도 안 되는구나. 지금쯤 많은 분들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미 많이. 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중소형주로 넘어가서 기술적인 트레이딩을 막 배우고, 그리고 하다 보면 잡주로 넘어가고 개잡주로 넘어가고, 소위 말하는 점점 더 소형주로 넘어가고 위험한 것들로 넘어가다가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시비, 전환사채 발행이라던가 뭐 유증 같은 거 맞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심하게 겪으면서 주식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이쯤 되면은 결국은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변수에 대한 대응력을 내가 더 길러야겠다. 유증 같은 게 나오는 그런 전조 증상이라던가 뭐 아니면 그때 유증이 나왔을 때 그걸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한다던가 내가 대응력을 더 길러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있고, 아니면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런 대형주로 회귀해가지고 그냥 닥치고 그냥 그 3프로TV 같은 거나 보면서 경제 공부하면서 그냥 천천히 1%씩이든 뭐든 간에 그냥 천천히 사야겠다,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이 변수에 대한 대응력을 길러서 이쪽에서 노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럼 그걸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심오할 수도 있는 영역인데, 이 변수를 대응한다도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여기 1번이라고 놨지만 제 생각에는 올바른 1번과 1번의 파생점이라고 생각하는 1-1번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1-1로 가는 것 같아요. 잘못된 쪽으로 간다는 거죠. 네, 변수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변수 만나기 전에 종목 매매를 끝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별주, 수급주, 테마주 이런 것들을 단타로만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 왜냐면은 오래 보유하면은 삼성전자랑은 다르게 변수, 유증 맞아버리고 뭔가 이상한 거 때려 맞으니까 그 전에 수급 있을 때 단타 치고 끝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타이밍 쪽으로 이쪽으로 가든가 아니면 말씀하셨던 다시 2번 쪽으로 가서 대형주 쪽으로 가든가 이런 건데, 둘 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결국에는 올바로 된 1번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가장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올바로 된 1번을 대한민국에서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최고다 아니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선두 그룹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걸 해주는 곳이 과연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모르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데, 확실한 건 저희는 꾸준하게 한두 해 한 게 아니라 정말 오래 했죠. 1번을 위해서 알려드리고 교육하고 이끌어드리는 그런 클럽 운영을 포함해서 알려드리는 것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올바로 된 1번 이 자체를 경험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이 경험을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지만 혼자서 하게 됐었을 때 대부분 이 1-1번이나 2번으로 빠지거든요. 자기 경험치의 한계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방법도 있었네 자체를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이 변수를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구나. 이 한 번의 경험, 두 번의 경험, 그게 쌓여서 10번의 경험. 이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말로 배우면서 이해하면 될 거다라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멀리 갈 거 없이 저희가 3년 넘게 매일매일 유튜브 영상을 올려왔는데 거의 한 99% 이상의 영상들이 여기 이 1번 얘기거든요. 나머지 1% 정도 되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뭐 삼성전자 얘기도 했었고 네. 그냥 대형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단타 치는 거 궁금해요. 그래서 단타 잘하는 방법 그런 것도 알려드렸는데 그것도 저희의 기준에서 1번의 기준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1번으로 간다고 해서 대형주 투자하지 말아라, 단타 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기본으로 깔고서 얼마든지 이런 거는 외식할 수 있듯이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 영상 그동안에 한 결로 찍은 겁니다. 1번의 결로 찍은 거기 때문에 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지금 이 짧은 영상에서, 오늘 영상에서 이거를 다 알아내야지라고 하시는 거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욕심이시고요. 저희가 수백 편의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그나마 좀 나은 솔루션일 거고, 왜냐면 다른데 그렇게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 결 자체가 완전 다른 데서 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영상만 보고 1번의 결을 모두 다 알아가지고 하는 분들을 제가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한다고 착각할 뿐이지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경험치 안에서 1-1로 빠져가지고 여기서 놀고 있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있거나 그런 단계를 정말 수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테두리를 갖춰놓고 울타리를 갖춰놓고 우리 1번 매매 합시다. 어니스트는 이렇게 합니다. 이 방법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비중, 뭐 어떻게 사고 파는지, 가격, 종목 이런 거 다 알려주면서 매매 가이드 해드리고, 그리고 개별 매매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1번의 틀 안에서 조언해주는 그런 투자 클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 오시면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경험을 하면서 1번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 어니스트 머니버디 그렇게 잘하게 되면은 너네 경험 많이 했으니까 그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이 1번에 대해서 핵심만 좀 얘기해주면 되잖아. 핵심만 정리해서 얘기해주게 되면 내가 외울게.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핵심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거 1-1이거든요. 그쵸. 그거는 다시 얘기하게 되면 아까 전에 여기서 5%, 5%, 5%, 5% 매수 이걸로 저희가 시작을 했죠. 이거의 문제점은 너무 단순하게, 너무 잘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게 실전에서 취약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버전의 이거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이용하기 쉽게 간결하게 만드는 행동이죠. 투자라는 거는 종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말인데 가장 실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말이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은 간단하다, 단순하다랑은 정반대의 말이에요.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말은 복잡하고 그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명확한 무언가를 전달해주죠. 이쪽 영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거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 버전은요, 무조건 한계가 있고 내 돈을 더 크게, 더 쉽게 잃을 수 있는 간소화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설명을 하면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간단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시냐라는 그런 댓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해는 되는데, 저희 영상이 기본적으로 20분이 넘으니까 뭐 이해는 되죠. 당연히 됩니다. 저도 20분짜리 넘는 거 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걸 간단한 얘기라고 치부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분명한 문제다. 저는 그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쵸. 어떤 똑같은 고점 돌파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A 종목에서의 고점 돌파와 B 종목 그리고 C 종목에서 고점 돌파는 똑같은 고점 돌파라도 다 다른 케이스인데, 그러면은 각각의 케이스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절대 간단해질 수가 없는데, 이거를 A, B, C를 똑같은 고점 돌파잖아, 고점 돌파 매매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 고점 돌파 매매 아무리 외워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복불복이죠. 그냥 동전 앞뒤 찍기 하듯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수익 냈다 손실 봤다, 수익 냈다 손실 봤다, 그게 쌓이게 되면 손실이 더 커지는 정형화된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문제가 예견된 투자를 하지는 말아라. 이 얘기까지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제 머릿속에는 하나는 남는 것 같아요. 이게 5% 이런 식으로 정렬 배분을 해서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 반등하면은 매도한다, 이런 전략. 이 전략이 맞아 틀려를 떠나서 이 전략은 굉장히 심플한 전략이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쉽게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주식에. 근데 주식을 잘 하려면은 그 간단하게, 명료하게, 쉽게 생각하는 그 습관 자체를 버려라. 그게 아까 말했던 올바로 된 방법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격가지 방법, 1-1이라고 표현했던 그 방법으로 빠지는 거에 가깝다. 그러니 좀 결론적으로 보면은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이제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근데 또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은 아유, 그냥 복잡한 얘기 또 복잡하게 들었네, 이럴 분들도 있으니까 네. 뭔가 좀 아까 이제 이 질문 하셨던 분에게 좀 추가적으로 뭔가 좀 팁을 하나 좀 주시고 마무리할 수 없을까요? 네, 다시 이제 처음에 질문자의 상황으로 들어와서 이 5% 정도라고 했는데 이 5%를 활용하는 거를 한번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6만원에서 5%, 58,000원에서 5%, 56,000원에서 5% 이거를 이 5%를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0에서 5%다. 나는 0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은 5%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6만원 같은 경우에도 6만원 가격적으로 한 점을 생각하지 말고 62,000원에서 58,000원 이렇게 좀 영역을 좀 더 넓혀주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행동이 6만원에 5%, 그 다음에 58,000원에 5% 이게 안 되겠죠. 왜냐면 이미 6만원 자체가 58,000원도 될 수 있고 62,000원도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58,000원에 연쇄적으로 오는 5%이 매수는 지어지겠죠. 그냥 결국엔 여기서 하는 행동하고 같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뭔가 변화를 주는 이 폭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6만원에서 무조건 밑으로 58,000원 갔을 때만 사는 게 아니라 6만원 부근, 6만원, 61,000원, 62,000원도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매수의 교정만 해주게 되면은 처음에 말했었던 대세 하락 맞을 때 크게 물리면서 크게 손해보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적게 먹는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시작점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이해한 바로는 특정 가격으로 딱 정해서 거기에 이제 닿으면은 뭐 분할 매수 혹은 분할 매도를 한다, 이런 전략에서 그 가격이 아니라 좀 여러 가격을 좀 아우르는 가격대의 영역을 정하면은 뭐 이 안에서 당연히 이거 자체로 좀 되게 많이 복잡해진 거니까 복잡성이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리고 5%면 5%, 뭐 30주면 30주 그렇게 딱 정해놓고 사거나 파는 게 아니라 0에서 5%, 뭐 이런 식의 범위를 주면 이 범위 자체가 주는 그 효과가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값이 되게 다양해지는 건데 사고가 조금은 더 단순한 거에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접근 방법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저도 이제 들으면서 그래, 저것도 되게 좋은 접근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좀 다양한 길이 열리면서 나아가는 길이 좀 많이 달라질 테니까 좀 공감이 되는 얘기였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심플함을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심플함을 찾는 건 아무 의미였고요. 심플함에서 복잡함으로 어찌됐든 넘어가야 되고, 처음에는 이질감이 들겠지만 이게 익숙해지고 무뎌져야 돼요. 그래야지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깔고 생각의 방향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시작해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뭐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클럽 얘기도 많이 했는데 당연히 오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점들 생기거든요. 그 부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저는 솔직히 그 정도로 잘 못 짚습니다. 제 개인 매매를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많은 분들을 그렇게 정교하게 가르쳐본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이 많이 없는데, 어니스트님은 이미 많은 분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프로 트레이더들도 그렇게 교육을 해왔던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굉장히 잘해주세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좋은 선생님이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클럽이에요. 저희 영상 하단부에 댓글란에다가 고정 댓글로 하나 클럽 가입 방법 달아놓으니까 그렇게 참고하고 오시면 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유튜브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